안녕하세요,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셀트리온의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겠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차트라는 거는, 그리고 이 쌍바닥이니 쌍봉이니 이런 패턴은요 항상 결과론이다. 이미 지나고 난 뒤에 이 패턴 때문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하면 이때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쌍봉이 나왔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 고점에서 물려있거나 아니면 작년 여름에 이때 매수를 했다가 물려있는 분들은요, 지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조심을 해야겠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떤 단기적인 이런 패턴을 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렇게 짧게 보는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게 아니라, 항상 이 셀트리온 같이 무거운 종목은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이 하락세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 어떤 식의 시나리오대로 반등이 나올 거냐,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항상 이 셀트리온은 일단 하락이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길게 이 기간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대신에 뭐냐고 했죠?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이 누가 봐도 바닥 지점, 이 바닥에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요, 무조건 이 저점으로부터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들어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딱 하나,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주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마이너스 30%다 아니면 마이너스 70%다 이렇게 각각 손실률이 다르실 텐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셀트리온은 좀 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시라. 그만큼 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시거나 단타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일일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만큼 이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버텨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이전의 사례처럼, 바로 이때처럼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한번 방향을 위로 정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이 급등이 나온다. 이때가 1차라고 하면 2차 급등이 기간 조정 이후에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다시 한번 적어놓을게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보시면요, 주가는 이전에처럼 똑같이 바닥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세력의 매집량은 지금 어떻죠? 지금 이때의 수치와 이전에 과거의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 세력의 매집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게 아니다. 아직까지 얘네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이 지점까지 지금 현재 이 OBV 수치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이 구간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홀딩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가 아무리 크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지점을 만약에 다시 터치해준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 역대급 대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세력의 매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의 매집이 주가에 선행한다, 이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 OBV 지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다. 이 보라색 선을 말하는 건데, 이 지표가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 이런 무거운 종목들 있죠,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무조건 이 RSI 지표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지표상 정확히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마다,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죠? 이때 매수를 했다고 했던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 그리고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 정확하게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이때 여러분들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도 버튼만 누르셨다고 해도 웬만큼 고점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고 그랬죠? 즉 바닥을 나타내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지점에 못 샀다 하더라도, 혹은 물타기를 미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저점에서
거기다가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할로 물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 평단가를 가장 낮추기 좋은 지점이 바로 이 지금의 주가 위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달 뒤에 이 종목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제 말대로 이 2차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때가 1차였기 때문에 2차 급등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왜 이때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혹은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지 못했을까 후회를 하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공포에 사라, 그리고 환희에 팔아라,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요,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일 텐데 바로 이 시그널을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닥을 나타내는 이 RSI 지표의 바닥 시그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일봉 차트, 이 캔들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는 결코 쉽게 수익을 내고 나오기 어려운 주식시장이 됐다.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OBV라든지 RSI 같은 이런 단 두 가지의 보조지표만 여러분들이 잘 추가를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좀 더 여유있게 지켜본다고 하면 이 RSI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도 시그널, 고점을 나타내는 매도 시그널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홀딩만 하면 된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여유있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바로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점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마이너스 50%든 마이너스 70%든 얼마나 물려있건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이 제약바이오는 한 번 더 위로 방향을 정하는 순간 굉장히 급격하게 대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만 여러분들이 버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를 기점으로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 세 가지 방향성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주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전부 다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앞으로 일본 캔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내가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물타기를 할지 혹은 신규 매수를 할지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게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슈퍼겜이라든지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 그리고 외인 같은,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 이 외인 같은 일부 이런 몇몇 세력들만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량주든 아니면 소형주든 손해를 보는 나오는 게 이 개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냐면 이 시나리오 매매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내가 평생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게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술이 내가 마치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신 업데이트한 이 시나리오 자료에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매매 대응이라는 게 물타기 혹은 이후에 불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만든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만든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이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개미털기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같이 드리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매매를 하셔야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도 지금 현재 물려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수익으로 탈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 시나리오 제작을 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제작 방법도 제가 같이 이 시나리오 자료 안에 넣어놨으니까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